자, 오늘 둘째 주인데 진도는 전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3페이지 용어의 정의 있죠. 그건 아침 일찍 오시면 꼭 읽으셔야 돼. 거기에 이제 내 것처럼 돼버리면 뒤에 교재 읽어 나갈 때 무리가 좀 없다고요. 그것만 간단히 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1호 중계를 하면 밑줄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뭐에 대하여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는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도와주는 겁니까? 계약을 도와주니까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어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행위를 알선한다. 행위는 계약을 말하죠. 계약을,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입니까? 뒤에 밑줄 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 줄이면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이다. 그 중개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이따 배우시는 토지 건축물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알선한 행위인데, 알선 내용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처럼 각종 권리 변동인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한 것도 포함되니까 중개는 시험에서 중개 대상물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되고, 중개 내용에는 그 밖에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중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중개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필요하게 요 요소 위에 불필요하게 보수를 받고, 이런 말 들으면 틀리는지 뭐. 여기 비해서 중개업은 중개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업자가 붙어 있죠. 업은 생계 유지로서 계속적으로 벌어서 먹고 살겠다, 그 말이니까 요거하고 개념이 중개라는 개념은 같지만 업 개념이 성립되려면 손님이 가게 와야 되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 중개 의뢰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업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그 말이니까 일정한 보수를,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는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를 뭐라 하는 것? 중개를 뭐라 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통단위가, 여기 중개란 개념은 여기 공통단위인데 중개 개념에는 없는 보수를 바꾸는 말은 여기는 없죠. 업이 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의 보수를 받아야 업이고,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 말은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 말은 뭐 해달라고 의뢰 왔어요?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가게 들어온 손님을 중개 의뢰인, 이렇게 해. 중개 의뢰인. 중개해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있으면 소장님이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승낙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하고 부동산 소장하고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뭐라고요?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업은 중개하고 다른 거예요. 중개는 꼭 손님이 가게 와야 되겠어요? 내가 중개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의뢰가 없더라도. 여기는 이런 표현이 없다고. 요것만 공통단어인데, 근데 업은 보수를,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꼭 와야 한다고. 와서 어떤 계약하고? 중개 계약.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생계 유지니까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업을 한다, 그 말은 우연한 기회에 한 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다, 그죠? 자, 그래서 중개업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중개업을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면 중개업이라 하면 하고 뒤에 용어 정의처럼 말한다, 용어 정의할 때는 몇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런데 최근 시험에는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여기에 빠지고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다.
왜냐면 여기는 일정한 보수를 바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업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개하고 중개법이 확실히 다른 것이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최근 출제 경향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빠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이다.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받고 업을 해야 업인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업이다.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는 요게 법에서는 용어다 그 말은 요 용어 중개업이란 용어를 쓸 때는 꼭 요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수를 받아야 업인데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했다. 당사자들에게 보수 지급에 대해서 요구했다. 약속 요구한 현재는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예요. 같은 말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한 것은 업이다 아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업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는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해도 중개입니까? 중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수를 받고 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상이어도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이어도 행위를 알선했다면 중개이다. 이거 한 건만 해도 중개이다 이다. 이다. 중개하고 업 개념의 차이점 요 두 가지가 차이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갖춰서 말한다. 업 맞죠? 여기 빠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에 해당한다. 받지 아니하거나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전주에는 요거 나가고 어디가 있나 여기까지 나가서 했거든 중개업을. 그때 억수로 막 재밌어가지고 막 했는데 일주가 지났는데 기억이 없다 이제. 여기까지는 기초 개념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자 소장님 이름이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요거하고 공인중개사 개념을 비교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이 쓰고 있는데 법에서 용어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 그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니까 구분하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할 때 당연히 어떤 법에 따라서 지금 배우시는 법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가리키는 법이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도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요소는 공인중개사법이고 등록을 한 자. 여기 뒤에 말이 더 없죠? 없다 그 말은 말을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다 틀리니까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뭐 개설 등록을 한 자 끝 아니요 끝. 이 뒤에 추가적으로 말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틀린다고. 여기 중개라 하면 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말을 추가하면 틀린다고. 그 불필요하게 법에 쓰고 있는 용어에서 개념 요소 이외에 불필요하게 더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장되니까 틀렸고 여기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개념형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업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붙여도 틀리고 빠져도 틀리니까 쭉 읽어버리면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렇게 아무런 함정 체크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뭐가 빠졌는지 뭐가 들었는지 표시가 안 나니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중개라 하면 3조 중개 대상물 인간인가 뒤에 그 밖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 행위 알죠. 이렇게 찍어서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중개업은 세 가지를 갖추거나 몇 가지를 갖추면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 개업 공인에서는 요소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법 등록한 자 말을 붙이면 다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말 붙이면 다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란다?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를 뭐란다? 등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도
취득한자에서 말이 끝이 나야지 말을 붙이면 틀리는 거야.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렸고 중개업을 영위한다? 자격증 이런 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개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개업 소장이라고. 그러면 소장 중개업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이죠. 그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업이다 아니다. 여기 등록을 한 자가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중개업은 항상 처음에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영업신고, 영업허가증 없이 그냥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업이라고.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이 걸린다 그 말은 다음에 배우시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항상 그래서 전주에 이거 다 했거든. 쭉 다 했거든. 난이도가 제일 끝까지 다 중개업은 다 했다고. 여기 앉으셨잖아 전주에 두 분 여기 앉고 여기 앉으셨잖아요. 중개업은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요. 등록 무등록 따져요. 등록한 자가 하는 것만이 업이요. 무등록도 업이다. 항상 무허가 음식점도 영업이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라고. 다만 업인데 단속에는 걸린다 이렇게는 알고 계시라고. 그 말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럼 보세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누가 아닌 자. 등록해야 누군데? 개업공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니까 누가 아닌 자. 개업공인사 아닌 자이어도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업에 해당한다.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 대상이다는 말은 위법하다. 위법이니까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 대상은 된다. 무허가 음식점은 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걸리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등록한 자 누구? 등록을 한 자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세 가지 갖추면 업이다. 업에 해당하죠. 단속이 걸려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법에 적합하다, 적법하다라고 하고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요 관계를 업이다. 다만 단속 대상인가 아닌가는 다른 거예요. 업인지 아닌지 하고 단속 대상이다. 적법한 사람인가, 위법한가, 그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니까 처벌 대상이 아닌데 등록한 개업공인사 아닌 사람이 업을 하고 있으면 업에 해당은 되지만 단속 대상이니까 위법해서 걸리면 처벌 대상은 된대. 나온 김에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고 있죠? 있는 사람이 컨설팅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면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등록, 무등록, 주된 사업 부수익 따질 필요 없이 세 가지나 두 가지가 지금 업이죠.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업을 하고 있다. 업에 해당한다. 이 사람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한 것은 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속 대상이다. 이어서 처벌 대상은 된다. 세 가지가 추구나 두 가지가 참 업이죠. 토지만, 오로지 토지만에 중개를 업을 한 것도 업이다. 여기는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 다 취급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토지, 임야 매매 전문, 하숙집 전문 가능하죠. 요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추면 등록한 자인가 무등록인가 주된 사업인가 부수익인가 특정한 대상을 한 개만 취급했는가 특정한 거래 매매만 전문해 따질 필요 없이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다만 단속 대상인가 아닌가는 별도로 따진다 그 말입니다. 네? 전주에는 컨디션이 억수 좋았고 그러면 이번 주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상태다. 자, 그럼 말을 합쳐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념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말을 합치면 되겠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뭐한 자? 등록한 자. 그러니까 취득 자체는 공인중개사 개념일 뿐이고 등록까지 붙으면 그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 이름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장이 혼자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혼자 살살 해도 되죠? 하다가 사람이 일이 많아지면 가게 실장 둘 수 있다?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둘 수 있는 사람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고용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고용인. 고용인은 두 사람이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실장하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고 자격 없이 무자격자가 실장님하고 있으면 중개보조원이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님하고 중개보조원이 실장님은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죠. 소속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죠. 여기 공통점.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당연히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실장님 중에서 중개보조원은 누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있죠. 이거 아니고 구분하시고, 더 중요한 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대사물 나오면 손님들에게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계약서 쓸 수 있다. 확인 설명서. 그걸 중개 업무를 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누구는?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소속되어 있는 고용인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니까, 법에서는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자격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설명서 작성인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고, 손님 태우고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다. 일반 서문을 할 수 있다. 이걸 법에서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뭘 하던가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쓰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 안 하시면, 중개하고 중개업을 구분하지 않으시면 시험에 틀린 문제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를 구분하지 않으시면 못 푸는 문제가 있다고. 혼돈돼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쉬운 문제인데 요걸 구분하고 계셔야만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인 두 사람 이름이 아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앞 신대를 쭉 푼다고. 지금 배우실 내용이 27페이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뭐가 가능한 물건이다. 중개대상물이니까 뭐가 가능한, 중개가 가능한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에요. 그 27페이지 하단에 박스 있나요 없나요? 박스 있죠. 박스 안에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1, 2번 묶어보시고 3호 보시니까 대통령령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뭐? 임목 밑줄. 동그라미 2번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밑줄, 광업재단. 그러니까 중개대상으로는 지금 이제 뭐에서 뽑아 나와야 되는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서 중개라 하면 할 때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한 것이죠. 그러면 중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중개에 해당한다 라고 할 때는 항상 물건이 지금 박스에 체크하셨던 그 물건이어야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중개대상물은 나눠보니까 토지가 있고, 두 번째 건축물이 있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3호는 뭐라 돼 있어요? 뭐라 어디 밑줄에 있어요? 대통령령.
그 전주에 맨 앞에 페이지에 뭘 배우셨는가? 공인중개사 법령할 때 법령 안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유에 법률 시행령이 있고 법률 시행규칙 요게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 불러요. 그러면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 한다?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공포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배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규칙은 달리 표현하면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박스에서 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의 물건 했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다. 그 말은 나누면 1번, 2번 이렇게 묶었죠. 1번, 2번은 어디 정하고 있는가? 나누면 공인중개사 법률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어디 정하겠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을 두 개를 쪼개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한 개 더 쪼개면 광업재단 이렇게요. 그럼 요게 이제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 대상물이라 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낱개로 쪼개면 몇 가지? 5가지이다. 요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리 행위인 계약을 알선하여도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알선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를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할 때는 항상 지금 보셨던 5가지 요 물건에 대하여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꼭 기출 잡아서 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출제 비중은 한 문제예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뭐 28일 올해 시험 나왔는데 쉽게 나왔어 그냥. 더 확장시켜서 나온 건 없고 늘 나왔던 집은 나왔어요. 요 용어를 배우시고 요건 그냥 쉽게 따라가시면 돼.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는 어디서 배우시는가? 토지에 대한 난 요 표현도 알고 있어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 권리 관계는 토지 공법상 제한 사항은 이게 과목이 이제 다른 거예요. 토지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시란 말을 알고 계셔야 돼. 1월부터 배우시는데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시법이 있어요. 공시법. 11 과정을 빠지는데 1월부터 나오는데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가지를 나눠요. 부동산 공시를 위한 법은 법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 이전에는 지적법이라 했거든. 지적법이란 법명칭을 바꾼 것이 현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어디서 배우시는가?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시고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요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배우시는 법이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부터 쭉 다. 그러면 지금 중개 대상물로서 토지는 뭘 시험에 묻는가? 자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다는 말은 뭐가 가능한 물건이다?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중개가 가능하다는 말은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겁니까? 계약을 도와주는 거예요. 계약을 도와주려면 계약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 중개하려면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며 뭐가 가능해야?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도와준다는 말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3조에서 5가지 중에 5가지가 중개 대상물이다 라고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 중개가 가능하다는 말을 쓰려면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라고. 그러면 시험에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요?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물이다 라고 하려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 해당되고 가장 기본이 5가지에 해당되어야 해당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려면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알선하겠죠. 그러면 거래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5가지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려면 5가지 이 물건은 국가 소유이겠나요? 개인 소유이겠나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면 국가 소유이면 국가 땅이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청서 같은 거 개인 거요. 그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란 말이 없어. 그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개인 간의 계약이 가능해야 여기 끼어들어서 중개한다는 말이 있지. 개인 것이 아무리 5가지여도 울산광역시청사, 남구청사 같은 것은 건물을 맞잖아요. 그런데 개인 거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그래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려면 5가지는 누구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일 것. 사적 소유가 가능할 것. 그러면 개인 소유 물건 5가지에 대하여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요? 계약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중개는 당사자의 계약을 도와준다고 할 때 5가지가 개인 소유이고 계약만 가능하면 다 중개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나중에 배우시면 부동산 정여한다. 정여 들어보셨어요? 정여도 계약이요. 계약. 정여 계약은 중개 대상이에요. 정여도 토지 건물 정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토지 건물에 대하여 5가지 대하여 개인 소유이고 정여 계약이 가능하면 정여 계약도 중개 대상인가? 보세요. 정여 계약은 이렇게 한다고. 저 유진 씨하고 저하고 정여 계약 한다 봐요. 제가 부동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겠지. 그 당신 나한테 줄 일은 없잖아. 가능성은 내가 나이 많으니까 제가 부동산 가지고 주는 사람을 정여자라 하고 정여 받는 사람을 수정자라고 해요. 정여 계약은 이렇게 하면 돼. 옆에 부동산 한다 생각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부동산 사무소 앉아가지고 정여 계약해. 정여 계약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구동 224-2번지 건물 줄게. 정여서 표시했죠. 그러면 정여 받는 사람은 얼마 드릴까 이런 말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고 고맙습니다. 땡큐 하면 끝이 난다고. 뭐 도와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중개는 결국 아파트 내놓은 사람이 아파트 가격을 내놓고 매입하는 사람이 가격을 맞추는 것이 중개 아니야. 가격을 맞춘다 그러면 대금 지급이 있어야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그때 가격을 맞추는 중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정여 계약은 가격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여 계약은 계약이지만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일 때 중개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걸 나중에 민법에 쓰여지면 유상이다. 매매 계약 4억 원 했다. 자기 아파트 4억 원 했다. 그럼 매수인은 4억 원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 줘야죠. 돈 다 받아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가적인 채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유상, 대가 지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넘겨받고 넘겨주는 것, 돈 받고 넘겨주는 것, 그걸 쌍무라고 해.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대표적으로 뭐라 부르는가? 유상, 쌍무 계약이라 해요. 그러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인가 할 때 답은 이거라고.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에 해당하고 누구 소유이고 개인 소유이고 뭐가 가능하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일 것? 유상, 쌍무 계약일 것. 그러면 요 4가지를 갖춰야 중개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5가지 종류가 아니거나 개인 소유가 아니거나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계약은 계약이도 유상 쌍무 계약이 아니면 중개 대상이 아니다. 상가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요걸 머리 담으시면 되지.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하고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것만 뭐라 부른다? 요걸 뭐라 부른다? 중개 대상물. 상가 권리금은 여기 있어 없어요?
없다고. 올해 28회 시험에 지문이 2개 나왔잖아요.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권리금은 나중에 다시 배우시는데 권리금은 상가임대차 계약하죠. 네?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줍니까 안 줍니까? 월세 줍니까 안 줍니까? 월차임을 지급하죠. 이거 위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권리금은 뭐인가요? 권리금.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치킨 호프집을 한 10년 해왔다고. 그 이제 유진이라는 사람이 치킨 호프집을 하고 싶어요. 응? 그러면 새 건물에 치킨 호프집을 하는 경우하고 10년 동안 치킨 호프집을 한 가게하고 어디가 손님이 많아요? 여기 낫지. 그러면 처음에 빈 상가에 호프집을 할 때 시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광고 막 해야지. 이게 권리금이라고. 네가 이미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가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시설이 다 돼 있고 비품이 갖춰져 있고 영업시설 다 돼 있고 고객이 확보돼 있고 점포 위치가 저기 구석에 있나요? 대로변에 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내한테 빌려주는 내 상가는 이미 대로변에 있어서 손님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들어야 할 비용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놔라. 그것이 권리금이야. 그걸 상가 건물은 영업용 건물이죠. 영업용 건물에 영업시설이 다 되어 있다. 비품이 갖춰져 있다. 점포 위치가 좋다. 이미 수년간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거래처 신용이 있다 없다? 영업상에 나와 있죠. 이런 걸 권리금이라 해. 이런 내용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다. 아니다. 지문 2개 나왔어요. 점포 위치. 이게 뭐라고요? 점포 위치가 뭐라고?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이 뭐라고? 권리금. 거래처 신용이 뭐라고? 권리금. 영업시설 비품을 권리금이라 해. 이걸 낱개로 쪼개서 이미 이번에 2개 나왔다고.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금전은 중개대상물이요. 금전 돈. 금전은 이게 다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배우신다고. 동전은 주문이 있는 동전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금전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개인 소유이어야만 중개대상이죠.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소유,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소유 부동산이면 중개대상이다. 청사 같은 거 안 되는 거요. 국유지 같은 거 안 돼요. 나중에 더 배우시면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다. 주인이 없다. 없설무자입니다.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천지입니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나중에 요 과목에서 배우신다고? 국가 소유예요. 무주 부동산은 누구 것이다? 국가 소유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더 배우시면 나중에 이런 거 배우신다가 갑소유 토지. 갑소유 토지는 개인 땅 맞죠?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중개대상물 맞죠? 갑소유 토지 위에 밑에 지하에 보니까 광업법이라는 법에서가 있는 광물이 묻혀있네. 갑소유 토지 지하죠. 이거 개인이 갑이 막 자기 소유 토지 지하 밑에 있다고 막 채굴해가지고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요. 법에서 하는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해서 취득해요. 미채굴, 묻혀있으니까 채굴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하에 묻혀있으니까 채굴되었어요? 채굴되지 아닙니까? 미채굴 광물은 누구 거? 국유니까 중개대상이 아니다.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 어렵다 지금. 개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 그 집중력 괜찮아 지금. 야, 저런 말도 배우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겁먹으면 안 돼. 무시라고 저기 라고 이렇게 덤빌면 야가 죽어. 어머야 저것도 배우나 하면 야가 이겨 사람을. 그랬더니 기본서 6권 받아보면 책이 빳빳하잖아요. 자꾸 넘겨봐. 지가 책이 진다고. 그 책을 겁을 내가 안 넘기고 있으면 책이 빳빳하게 딱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넘겨봐. 못 넘겨. 이렇게 한다고. 책한테 진다고. 두꺼운 책 져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져니까 얇은 책을 또 찾아. 왜약지? 그래 공부 시험이 안 되는 거야.
무시라고? 그냥 페이지를 두꺼운 그 페이지를 쭉 넘겨보라고. 어머야 책이 내가 넘어가네 하면 지가 자꾸 넘겨야 돼. 그 책을 자꾸 눌러. 심리적으로. 그 나중에 책 보시면 책에 기가 있어요. 책 자체에 기가 있다고 눌려가지고 못 봐. 괜찮아 지금. 자, 여기까지 했어요.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해야 돼. 결국은 중개는 5가지 인가 아닌가 보시고 계약이 가능한가, 매매 계약이 가능한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야지. 5가지인데 계약이 아니다고. 계약이 아니면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나중에 이게 또 민법이야. 제가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요? 민법이요. 모든 하여튼 어쨌든 6과목은 다 부동산에 관해서 요걸 배우신다고.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6과목을 배우신다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인데 계약이 없다고. 5가지 물건이고 토지 건물이 개인 소유인데 계약 없이 넘어간다고. 상속은 계약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상속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인에게 바로 넘어와요.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왔어요? 아닙니다. 경매는 계약이겠어요? 경매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제가 가르치는 마지막 시간에 배우시면, 경매는 채무자가 제때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어요. 돈 안 갚아. 그럼 아파트를 바로 경매 넘겨. 그럼 법원에서 법원에 집행법원에서는 소유자 돈을 못 갚은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이 경매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냥 경매 신청 들어오면 법원에서 날짜 정해가지고 경매에서 낙찰자 나오면 대금 내라, 소유권 넘길게, 이게 경매라고. 계약에서 넘어오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경매는 나중에 민법 세우시면 이거 배우신다. 187조. 그렇게 많이 나와요. 187조. 꼭 기억. 186조, 187조를 민법 시간에 중요하다고. 공시법 시간에 이 등기법 선생님도 꼭 강조하는 과목이 법조문이 186조, 187조예요. 그러면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렇게 써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민법에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많이 다른 거예요.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을 법률 행위라 불러.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 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만 있으면 계약 없이 넘어가는 게 법률 규정이래. 상속은 계약에서 넘어가요? 피상속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동으로 넘어와. 경매에서는 계약에서 낙찰자에게 소유권 넘어가요? 대금만 납부하면 그냥 소유권 넘어와.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계약 없이, 당사자가 의사표시 없이 법에 정한 이런 사유만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뭐라 한다? 각종 계약은 뭐라 부른다? 법률 행위. 그러면 계약이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상속 경매는 계약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죠?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한 개 더 나가 봅시다. 상속받은 부동산, 갑이 사망했다고 을이 상속인이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받은 토지다. 상속받은 건물은 5가지 맞죠? 상속인 개인거 맞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상속 자체는, 상속 절차 자체는, 경매 자체는 계약이 아니어서 중개 대상이 아닌데, 낙찰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중개 대상. 이런 걸 나중에 구분하신다고. 그러면 5가지이고 개인 소유이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증여도 계약이잖아요. 증여는 유상 쌍무요. 증여 계약은 그러니까 대가 지급이 없으니까 증여 계약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여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여 계약 자체는, 상속 자체는, 경매 자체는 계약이 아니고 유상쌍무 계약이 아니어서 중개 대상이 아닌데, 상속받은 부동산, 낙찰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를 묻고 있는가? 받은 후에
부동산을 묻고 있는 거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5가지이고 개인 소유이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유상 쌍무 계약이면 중개 대상이죠. 요걸 2개로 줄이면 5가지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해. 5가지이고 예?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유상 쌍무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상 쌍무 계약의 대표 선수 매매죠. 자, 그러면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다. 요 4가지를 줄이면 이렇게 줄인다고.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 그 말은 누구 거고? 개인 소유고 매매니까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문이 주어졌다. 5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광업, 재단, 인가 아닌가 보시고 요 물건이 지금 개인 간에 매매가 가능한가? 팔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것만 보시면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해요.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 중개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미등기 건물도 5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건물 맞아? 매매 가능해요? 건축 중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나중에 배우시면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3가지만 갖추면 돼. 기둥, 응? 지붕, 주벽 3가지만 갖추면 완성 전에 된 건축물에 해당돼요. 반드시 완성된 건물만, 등기된 건물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공법 시간에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배워요. 수없이 많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배워요. 그럼 보세요. 이제 난이도가 시험 난이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중개대상물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아십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 소재하는 임야. 개발 제한 구역 내 소재하는 임야. 매매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접도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란 말이 있죠. 이거 매매 가능해야 한대요. 예?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제 공부하시면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이면은 그 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사면 안 된다 묶여 있으니까 워낙 제한이 많아 뭐 할 게 없어. 사면 안 되는 거하고 매매 가능한 거하고 다르죠.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시가가 만약 1억인데 2천만 원 내놔서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6과목은 철저하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할 때 필요한 중개할 때 필요한 6과목 배운다고. 그러면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누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형질 변경하지 마라 이런 제한은 강하지만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어도 중개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등기법 배우시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누구 소유? 개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 공시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가압소유 부동산인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온갖 종류의 등기 들어있다고.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따르고 암계상이 아니고 공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압류된 공장, 압류 공장, 가등기가 된 공장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5가지 이거 아니고 어떤 계약이 가능한가 하면 매매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제한을 받거나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가지이고 중개 매매 가능하다면 사법상, 등기법상 어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을 것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미등기 건물도 중개할 수 있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이게 박스형 문제 정답이에요. 중개 대상물이라는 타이틀이 보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말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몇 가지 물건? 5가지 물건이어야 중개이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란 말이나 보이면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 중개가 가능한 물건을 5가지 정해놨다고. 그런데 요 5가지 종류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 광업, 재단에 5가지 종류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중개 대상이에요? 아니지. 개인 소유가
아니거나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유상쌍무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중개 대상은 아니라고. 5가지 종류가 가장 기본인데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것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는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5가지인가 아닌가, 개인 소유인가, 거래 계약이 가능한가, 유상쌍무 계약인가. 줄이면 5가지이고 어떤 계약이 가능하다면,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다. 공법 시간에 배웠으면 어떤 종류의 용도지역이 나와도, 등기법에서 배웠으면 어떤 종류의 등기가 나와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 대상. 아시겠죠? 여기 한 문제예요. 조금 쉬셨다가 요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